최근 일본 미야기현 산리쿠초의 시즈가와만에서 이상한 문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미역 양식을 하는 어부가 당시 문어 4마리를 잡았는데 그 중에 다리가 9개인 문어가 있었습니다. 이 어부는 지역 자연센터에 연락했고 이곳 전문가들도 이런 경우를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문어에게는 재생 능력이 있고 다리가 끊어지거나 상처가 나면 새 다리가 돋아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매우 보기 드문 사례로 특히 이렇게 잘려나간 다리가 다시 자라는 게 아닌 기존 다리 중간에서 새 다리가 뻗어나오는 건 보기 드물다고 밝혔습니다. 홋카이도에서 다리 9개짜리 문어를 본 일이 있지만 이렇게 기존 다리에서 새 다리가 갈라져 나온 것은 처음 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기형동물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일본의 레벨7 뉴스 피폭 원숭이의 호소라는 기사에 따르면 후쿠시마에서 포획된 원숭이의 태아 사진을 기재하며 후쿠시마 방사능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태아는 성장이 느리고 특히 뇌의 성장이 늦어졌다. 키와 몸무게에도 변화가 조사되었는데 원숭이의 성장 정도를 측정해보니 사고 후 원숭이들은 기존의 원숭이들보다 체중이 적게 나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에서도 방사능 기형생물에 관한 보도를 낸 적이 있는데요. 2016년 도쿄와 가까운 사이타마현에서 온몸이 파란 청개구리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생태계 보호협회 관계자는 파란 개구리는 선천적으로 노란색 색소를 갖고 태어나지 않은 돌연변이 개체로 보인다. 파란색 개구리는 황록색 개구리에 비해 포식자의 눈에 띄기 쉬워 살아남기 어렵다. 처음 봤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사히 신문에서 낸 보도에서도 온몸이 샛노란 황소개구리가 충격을 전해주었는데요. 사이타마 현립수족관 관계자는 색소 부족으로 보인다. 노란 청개구리라면 전례가 있지만 노란색 황소개구리를 발견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방사능은 도쿄까지 침투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트위터에서는 한 이용자가 도쿄만에 흘러드는 하천의 방사성 물질 퇴적 현상은 매우 위험도가 높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근처의 지바현도 상당히 심각하다. 미나미에서 튀김으로 만들어 회전 초밥 업체가 구입해가는 물고기라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또 일본의 한 블로그에서는 감나무의 소유자인 지인으로부터 기형감의 일부를 받아왔다는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왼쪽에 정상적인 감 하나와 나머지 6개가 기형감이라며 도쿄도 오타고 주변의 감나무에서 기형감이 대량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노 사토란 아이디를 쓰는 이용자는 유튜브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뒤에 태어난 귀엽는 토끼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방사능 대량 유출 사고를 일으킨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북서쪽으로 30km 조금 넘게 떨어진 나미마치의 한 농장에서 태어난 이 하얀 토끼는 귀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일본의 시민단체 식품과 생활의 안전기금은 농장을 방문해 사육장 주변의 흙을 채취해 방사성 물질 함유량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식품과 생활의 안전에 실렸습니다. 내용인즉슨 원전 초기 어미토끼가 먹이를 통해 기형의 새끼를 낳을 만큼 심하게 방사능에 내부 피폭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요. 검사 결과 사육장 주변의 흙에서는 1kg당 23.4 베크렐의 요오드 131, 24,300 베크렐의 세슘 137, 22,210 베크렐의 세슘 134가 검출되었습니다. 토끼 사육장이 있는 곳과 방사능 오염도가 비슷한 이다테무라 야기사와의 토양 오염, 잡초 오염 비율을 감안해 보면 사육장 주변의 풀에선 다량의 세슘과 요오드가 포함돼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잡지의 편집장인 고아카 주니치 씨는 태아에 큰 영향을 주는 임신기에 나흘 동안 어미토끼가 이렇게 방사능에 오염된 풀을 하루 1kg씩 먹었다면 내부 피폭량이 844mSv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선의 유전적 영향에 관한 권위자인 노무라 다이세이 오사카 대학 명예교수는 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실험동물에서는 100mSv 피폭에서도 등교의 이상이 발견되었다. 사람의 경우는 손발가락 결손과 같은 기형이 800에서 1000mSv 피폭 때부터 발생한다. 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꼭 방사능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라는 과학적 증명은 어렵습니다. 특히나 일본 네티즌들은 방사능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문어의 다리 숫자가 정상개체와 다른 것이나 기형 원숭이, 기형 열매들이 나오면서 방사능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꼭 방사능 문제가 아니더라도 가끔 벌어지는 현상이다. 멍청한 사람들은 이럴 때마다 꼭 원전을 들먹인다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쿄와 도쿄 인근에서 기형생물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자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이 같은 일이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생태 전문기자 사토 에이키 씨는 희귀생물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팬텀 오브 파라다이스를 공개한 바 있는데요. 그는 이 영화를 통해 도쿄의 기형생물이 늘어나고 있다. 방사능 물질이 땅속에 축적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영화를 촬영하며 기형생물 다수를 관찰했다고 전했는데요. 날개가 3개밖에 없는 메밀 잠자리, 날개가 말려있는 밀잠자리, 눈이 함몰된 고추 잠자리, 척추가 굽은 열대송사리, 한쪽 눈이 없는 개구리 등입니다. 그는 2014년부터 지난 원전사고 이후 유출된 방사성 물질 오염이 도쿄에 살고 있는 생물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2022년 여름쯤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점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는 것은 한국뿐이라는 주장까지 펼쳐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사실상 결정한 상황에서 한국 내 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일본 정부는 생명이나 건강을 해칠 방법을 선택할 리가 없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을 이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장기적으로 배출될 수 있는 문제를 일본 정부가 축소하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에 이는 과학적으로 처리하는 문제이고 지나치게 정치화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국제관행상 모든 국가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물의 해양 방출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한국의 월성 원전도 해양 방출을 하고 있다. 왜 우리만 가지고 난리냐며 적반하장 성질머리 내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월성 원전의 배출수를 대규모 방사능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단순하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계획을 최초로 폭로한 션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사고 원전에서 나온 후쿠시마 오염수와 일반 원전 배출수는 확연히 다르다며 이런 비교는 나쁜 과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일반 원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대참사로 수백 톤의 해결료 용해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결료가 물과 대기 중에 노출됐는데 사고가 난 원전과 일반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사선량이 훨씬 더 많고 방사성 물질도 다릅니다. 일반 원전의 경우 핵분열 방사화 생성물과 삼중수소 등의 물질이 19종에서 37종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반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삼중수소와 스트론튬 90 등 무려 64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방사성 물질의 양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타이밍상 일본 정부는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뚜렷한 우려를 나타내는 국가가 많지 않아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다시 들려왔는데요. 일본이 가동을 시작한 지 40년이 넘은 노후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 절차에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일본에서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은 처음입니다. 다카하마초 의회가 간사이 전력 다카하마 원전 1, 2호기의 재가동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카하마 원전 1, 2호기는 가동을 시작한 지 각각 46년, 45년 된 노후 원전입니다. 핵발전소를 줄여가도 모자란 판의 노후 원전까지 재가동하는 일본. 도쿄올림픽을 치르겠다는 일본의 무모한 욕심이 코로나부터 방사능까지 무시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